그 우랭이가 머슴인데 이 머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우리가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머슴이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 왕우랭이는 우리 머슴 아닙니까? 그럼 왕우랭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안 하게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뭐 여기 그 신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의 너무 잘하고 계신데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잡초가 제가 보니까 신당도 한 2군데 정도가 그런 데가 있고요. 여기도 한 3군데 정도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는 이제 중간 낙수 유행을 배수가 잘 안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토 파수기로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레이저 겸평 작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물 때면은 물이 빠지게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잠금이나 금이 가도록 이렇게 논바닥이 갈라지게끔 해 주시면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잡초 발생이 확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일부 여기는 정말 관리를 잘 하셨는데 어느 이제 지역에 가면 피가 농약을 치는데도 그렇습니다. 피가 많이 발생해 있어요. 그 피가 이제 종류가 4종류인데 뭐 돌피, 강피, 물피, 계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세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 세력이 강해가지고 뭐 강피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지금 뭐 몇 폭이 있네 그냥 놔두지 이래고 그냥 놔두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놔두시면 그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게 한 20% 정도 되다가 나중에는 80% 됩니다. 3년 지나가면. 모 지역에 이제 직파 재배를 했습니다. 직파 재배를 해가지고 전국선을 선도한다 해가지고 아주 잘했습니다. 뭐 한국에 직파 많이 했거든요. 12%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액미라는 벼하고 똑같은 선조가 똑같습니다. 조상이 똑같은 벼인데 얘는 좀 빨리 이제 출하를 해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탄립성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 우리 벼는 중만생종이 보통 수확기가 10월 초라하면 얘는 9월 중순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번 떨어지면은 주변에 싹 깔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그렇게 뭐 가버리면 전부 뭐 액미밭 다 돼버립니다. 그럼 품종을 바꿔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요걸 또 잘 활용하시는 분은 액미 이왕 남기면 나는 벼 안 심고 액미를 그냥 심을란다 하시는 분. 안 심고 그냥 놔두면 액미가 나거든요. 그 액미는 이제 유색미입니다. 색깔이 있고 하니까 항산화에 아주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요걸 또 뭐 해서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다. 미국 같은데 일부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그거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논에만 그러면 되는데 전체 논에 다 이제 액미가 다 퍼져버리면 이게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직파가 어려운 점이 이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다 직파는 더 합니다. 어쨌든 잡초 방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이항 재배를 하니까 수생 잡초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방개, 올방개 옛날에 올방개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달개비 같은 거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긴 거 이런 애들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끼리요. 엿기라는 애도 있습니다. 요렇게 자라가 뿌리 쭉 나가고 요렇게 나네 그런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물이 안 찌게끔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번졌더라도 내년 초에 이양하시고 한 2주, 3주 정도 지나셔가지고 있다 하면 한번 좀 뽑으십시오. 좀 힘들지만 그때는 좀 덜 더우니까 그 초기에만 조금 이렇게 걷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그 이름이 뭐지?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이렇게 바퀴 달린 것처럼 길쭉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미누스. 예. 그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선이 말해서 밀고 다니는 지금도 있는데. 예,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떠가지고 기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동력을 가지고. 지금 10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괜히 돈들이가 또 사실 필요는 없고, 집에 있으시면, 그 놈만 중점적으로
소위 지성, 자포를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돼. 예. 넘겨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반낙수 유행에 따른 출수 후 생육 예상이라고 하는데 예상이 아니고 생육 상황이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이니까 저희가 4주 약계 걸레대기 하고, 그러니까 4주간 물을 안 댄 거 중반낙수한 겁니다. 이놈은 상당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4주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는 중반낙수를 하시는데 물이 전혀 안 빠진다는 3주 하셔도 무방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하시면 잡초 방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잡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하시는 게 권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울수가 그 새끼 제가 15개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같이 주시거든요. 예, 날짜는 7월 이제 10일에서 15일 사이니까 함량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을 조금 이제 빨리 한 대, 늦게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이제 한 그 정도 되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시담수라고 여기 있죠. 가운데 오른쪽 여기 8페이지 위에 상시담수라고는 얘는 소위 시커멓습니다. 잎이 시커멓고 문고병 뭐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보시면 뿌리가 시커멓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중반낙수를 하신데 보면 뿌리가 하얗습니다. 씨앗뿌리가 막 나오거든요. 얘들이 양분을 잘 흡수를 하고 후반기 생육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배도 튼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태풍이 온다, 뭐 비바람이 치더라도 쓰러짐, 도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이제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또 막는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함장은 협조를 잘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다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키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 4해가 출수 후 농물관리 따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인데 맨 위에 있는 게 상시담수거든요. 이 키가 한번 보십시오. 자, 상시담수하고 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편 상단에 큰 글자 된 거, 요게 뭡니까? 키가 제일 큽니다. 그 키가 크다는 거는 뭐 쓰러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드럽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키가 큰 것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위에 보시면 출수 후 논물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상시담수해서 7월 27일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25.3개로서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제 8월 10일 한번 보십시오. 그 22.5죠. 예, 다른 거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약 1개 정도 차이 나고, 10월 12일 날 이삭수를 한번 보십시오. 21개로서 다른 것보다 한 3개 정도 많죠, 평균적으로. 그죠? 이삭수가. 근데 이삭수는 많은데 수량은 적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논에 가보시면은 이게 출수를 다 해 있습니다. 포기별로. 출수해 있는데, 하나는 아니고 한 10개 정도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나 있는데, 어떤 거는 늦게 팽겨 있습니다. 이 분을, 새끼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청색으로 된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고, 이삭이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밥맛이, 미질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전체를 데려 놓습니다. 물론 RPC에서 이제 다 걸러내죠. 유색 띄는 거라든지 좀 동알미라든지 다 걸러내서 완전미율이 95%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분해수가 많다 보니까 완벽한 쌀 함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한번 넘겨보시면, 자, 그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상단 한번 보십시오. 뭐, 영어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오른쪽에 467 이 막대 그래프 있죠. 467 적힌 게 있는 거 있죠. 요게 상시담수고, 나머지 2주간 중간낙수한 거, 얘들은 5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평당 10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이렇게 수량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수량은 뭐냐, 완전한 형태를 가진 쌀이 300평당 100kg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주간 물떼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상시담수하고 물 안 뗀 거죠, 그죠? 이거하고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신다면, 예, 그 아래 한번 보십시오. 예, 아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량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맨 오른쪽, 뭐 영어가 돼서 그는 헤드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이 상시담수입니다. 근데 2주간 한 거 한번 보십시오. A 되어 있는데 450 되어 있죠, 그죠? 요것은 완전한 형태의 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500kg 나왔다, 520kg 나왔다 하지만은 실제 완전한 형태를 가진 것은 거의 이제 완전 중간 물떼기 잘 하시고 재배를 잘 하시면은 잘 하시면 90% 나옵니다. 90에서 92% 아주 잘 하신데 잘 못 하시면 한 70% 나오면 한 20%는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뭐 소 사료나 뭐 떡 하는 데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갑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병해충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병해충이 발생을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진짜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상시담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 출수 논물 관리 보시면 상시담수, 그 다음에 2주 약게 끌려대기, 4주 끌려대기, 2주 약게 끌려대기 쭉 있지 않습니까? 벼 입지 무늬 마른 병 한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33입니다. 전체에서 33%가 입지 무늬 마른 병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흰빛 입 마른 병은 별로 없죠. 그 다음 도열병 한번 보십시오. 57.7%입니다. 그러고 이삭 마른병은 크게 없지만 세균성 비알 마른병 요것도 크게 없습니다. 멸구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보다 한 마리 이상씩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첫 번째는 입진물이 마른병, 소위 몽고병,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멸구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멸구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낙수를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6페이지 가보시면 완전미율 향상과 품질 관리해서 상시담수 3주 약게 걸러대기, 2주 약게 걸러대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쭉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컬러가 아니니까 조금 뭐 소위 거시기 합니다만, 실제 이제 제가 말로서 설명을 드리면 2주 약게 걸러대기, 2주 약게 되기, 특히 2주 약게 걸러대기 한 것이 가장 이 쌀 외관의 형태가 좋습니다. 색깔도 좋고 완전미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2주 약게 걸러대기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또 완전미율 향상과 품질 관리해서 2023년 작년에도 해보니까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상시담수 되어 있는 것은 소위 청미 있지 않습니까? 푸른 거, 좀 덜 익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전미 형태를 가진 게 한 70 몇 프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게 걸러대기라든지 약게 대기 하신 것들이 상당히 좋다 하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간낙수와 약게 걸러대기 이행에 따른, 이제 여기는 아직 이제 전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해보니까 얕게 걸러대기하고 얕게 대기 상시담수 해보니까 메탄이 1헥타르당 몇 킬로가 발생하느냐 이걸 갖고 나타낸 건데 상시담수를 하니까 320kg입니다. 그런데 얕게 대기 하니까 223kg로서 30% 정도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얕게 걸러대기 하니까 152로 거의 53% 가까이 저감이 됐습니다.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이제 실험실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논문을 하나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어령, 거창, 함량에 각 지역별로 필지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메탄 발생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걸 전부 통계 데이터로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필지별로 지금 다 나올 겁니다. 필지별로 내 논, 뭐 옆집 논, 이웃집 논,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메탄 발생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량은 저희들이 다 평가를 못 합니다. 평가를 못 하고 제가 돌면서 예측 수량을 저는 이제 눈으로 보고 예측 수량을 다 합니다. 하는데 전 필지 190몇 개 필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 필지로 해서 요 라인에 뭐 5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양기주 대표님하고 또 이장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고, 우리 단체 그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하신 그 여기 교육받은 거 하고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을 쭉 보시고, 아, 내년에 나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 지분 사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 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행을 잘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계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대표님 오늘 여기 박동희만 합니까? 예. 아, 예. 그러면 뭐 어떤 질문이든 관계 없습니다. 깨시무늬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깨시무늬병의 질문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질문이 깨시무늬병에 관해서 제가 끈 것 같은데 지금 켜졌는데, 자, 깨시무늬병 발생은 일명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추락답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자에 떨어질 낙자, 논답자인데, 논에서 가을에 양분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 철분이라든지 그 미량원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우리가 양분을 얘기하면 주로 우리가 주는 것은 이제 질소인산칼이 NPK만 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칼슘, 포토죠. 그 다음 포토, 마그네슘이죠. 요런 애들만 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 이제 작물이 이용하는 것은 16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CHON 뭐 이렇게까지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하면 탄소, 수소, 질소, 산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동소, 망간, 몰리브덴, 아연, 철 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우리가 줄려고 하면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수경재배 하지 않습니까? 수경재배는 물 마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미량원소들을 줍니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벼재배는 유일하게 아주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요 규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규소가 필수 원소입니다. 필수라는 것은 이거 안 주면은 수량이 확 떨어지거나 병이 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반드시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벼에 있어서는 규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꼭 시용을 해 주시고, 미량원소는 저희들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검증을 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럼 미량원소는 어디 있느냐 하면 미네랄에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다에 심청 해양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와가지고 물 날리고 해가지고 믹스해가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단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와서 하실 겁니까? 그렇게 못 하시니까. 그러면 논에는 어디 있느냐? 전기 가리를 하고 물이 이제 투수가 돼서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층 바닥에 거기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주로 철분이 중심이죠. 그럼 이걸 깊이 가리를 해서 완전히 뒤집어 올려 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거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가시무늬병, 소위 가을에 양분이 특히 미량원소 성분이 부족해서 입는 해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만약에 문제되면은 그 내년부터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신 거는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미네랄을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걸 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문제됐던 논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가시무늬병 작년에. 신당 손다 대서 예? 신당 다 들으셔야 됩니까? 맞출까요? 하천가에. 그러면 그분들은 그 대표님이 누구십니까? 이장님? 네, 이장님이 그거 하시고 면적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드론 있습니까? 아, 우리 방제기로 해요. 아, 방제기를 하십니까? 그럼 대표님이 방제를 다 하십니까? 그 많은 면적을. 그러면 대표님하고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무늬병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저 올해는 작황이 다 좋아요. 예. 특히 뭐 신당하고 뭐 상당히 좋습니다. 예. 가시무늬병이 작년보다는 안 심한데 작년에는 이때에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가에 같은 데는 모래 땅 그 사토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게 오더라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변에 강가에 사토에 많이 온다는 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물 따라 이동해 버립니다. 얘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 원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량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얘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 아무 표시도 안 나는데 없으면 재미도 없고 하는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런 게 양념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작년도에 우리 이번에 그 가시무늬병 문제가 보편적으로 산소가 많이 나요. 자, 그렇지. 예. 물 빠지면서 같이 내려갑니다. 아, 예. 산소가 보편적으로 하천가에 되면 산소가 많아요. 그 지역이 많이 오죠. 예, 모래 땅인데 지금 왔더라고. 지금 나 네. 올해 그 처음 내가 논을 붙였는데 예. 내가 논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왔더라고. 작년에 그래서 내가 왔길래 비료를 또 이 모래 땅에 잘 빠지거든. 그래서 비료를 좀 하니까 조금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비료를 어떤 비료 하셨습니까? NK였습니다. NK 쓰시면은 K는 기능을 하는데 오히려 N은 더 안 좋고 K가 들어가면 미질이 안 좋아집니다. 질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밥맛이 안 좋아지니까 사질 답에는 비료 자체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 따라 이렇게 투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냥 광역살포기 쓰시죠. 광역살포기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뿌려주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사질답은 이렇게 전기로 트랙터로 해서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이렇게 일반 우리가 양토나 식양토처럼 이렇게 안 되거든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뿌려주시는 게 좋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가보니까 논을 작년에 내가 붙인 거 논을 오늘 붙이다 보니까 가보니까 그 작년에 들어서 한 논을 장마도 그 하루에 한 번 간다고 네. 계신 분이 와서 예. 그리고 어째 되는 것이고 양산을 두고 어디 그리고 지금 그게 자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깨신문병이 안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제일 문제가 깨신문병이 오면은 나라기 반천 수확이 안 됩니다. 눈포기는 많아 방실에 가면 붙이면은 나라기 달라가 없어요. 지금 뿌려야 되는데 예, 이거 예. 목요일부터 가도록. 목요일 이번 주 모레네. 예,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아, 내일 제가 오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내일 거창 갔다가 요 한 명 오든지 여 먼저 와야 되겠네. 그러면 전 대표님만 만나고 갈게. 예, 저희 예, 예. 집에 그렇게 할게요. 예. 그거는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아니 문제가 없는데 괜히 뿌리시지 말고 예, 그렇지. 문제 되는 필지만 하십시오. 아, 제가 알아서 끓이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뭐 판매부터 시작해가 판매는 우리 대표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관계가 없고 밥맛 혹시 여기 대표님 판매하실 때 주로 어디로 하십니까? 99%가 서울 올라갑니다. 서울에 나갑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제 전문 매장, 가공용, 학교 급식.
학교 우리 급식까지. 거는 다 학교 급식으로 다 들어가. 아, 그럼 뭐 친환경 쌀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저탄소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돈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인정받는 게 또 우리 대표님하고 이장님들이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기계 뭐 쓰느냐, 그 다음에 연료 얼마만큼 쓰느냐, 가서 이제 농협 가가지고 그거 유료대 있지 않습니까? 쓴 거 끊어와라 사고 뭐 좀 머리 아프거든요. 그것도 감사 비슷하니 또 검찰청에 또 간 거 비슷합니다. 그 일에 앉아 있다 보면 내가 죄도 안 지는데 죄진 것 같고 논두렁불 몇 번 깎거나 사고 이러면 막 그 머리 아프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좀 많이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도에도 그러고 중앙에도 이게 저탄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제 중앙에서 또 보는 눈은 또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저탄소 인정 받았다고 해서 100% 하느냐, 이행을 하느냐,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정받았고 나서는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동 물고, 반자동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된 이유가 그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죠. 지구가 지금 벌벌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아까 약게 걸러대기 하니까 52%까지인데 우리가 요거는 거창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저희가 의령하고 조사해 보니까 65%까지 그 메탄 발생량을 줄입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논이 지금까지 천대받고 있다가 요것만 뭐 잘 이행을 하셔도 상당히 이제 이걸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소비자 국민분들이 그럼 쌀 한 공기에 밥 한 공기에 200원도 뭐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거 그 도시민들이 300원 주고 안 사 먹겠습니까? 쌀값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도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논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함량은 뭐 100% 이용을 하셨으니까 벌써 약게 걸러대기까지 이제 해주시면은 62%는 최소한 이제 메탄 발생을 줄인다. 이렇게 이제 지금 구독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그 이 박사님, 이백년 박사님 이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했던 거는 소나 그 충력 뭐 어떤 인력이든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쓰리 노는 거야. 서리, 사투리로 서리인데 그거 표준어로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옆으로 놓고 우리 어릴 때 힘 없으면 타고 막 가고 할아버지 몰고 가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게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